나에게 형 성훈이 형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차가운 세상에 둘만 남겨졌을 때 내 손을 잡고 지훈아 형만 믿어. 형이 너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고 지켜줄게라며 울먹이던 형의 목소리를 나는 평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았다. 형은 언제나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항상 내 앞접시에 먼저 덜어주곤 했다. 착하고 순진했던 나는 그런 형을 깊이 신뢰했고 형이 하는 말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의심 없이 따랐다. 형의 거친 손과 피곤에 지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고 내가 더 빨리 철이 들어서 형의 짐을 덜어줘야겠다고 매일같이 다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는 음산한 오후였다. 형이 중요한 서류를 방에 두고 출근했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형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형의 방으로 향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형이 말한 서류 봉투를 찾아 꺼내려던 순간 서랍 안쪽에 이중바닥이 살짝 들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기묘한 이끌림에 그 틈새를 들추어 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통장 몇 개와 함께 내 이름으로 된 수많은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손을 떨며 계약서의 내용을 한 장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을 찔러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형이 내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인 작은 땅마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뒤 처분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심지어 내 앞으로 막대한 금액의 사망보험금까지 가입되어 있었고 그 수령에는 당연하게도 형인 박성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차가운 오한이 온몸을 지배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을 쥐어짜야 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믿었던 형이 사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동안 형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걱정 어린 눈빛들이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도어락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삑삑삑삑, 스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섞인 축축한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방 안쪽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에 쥔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훈아, 형 왔어? 서류는 잘 찾았니?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형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서류들을 바라보는 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더니 이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잔인한 미소로 변하기 시작했다. 형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의 피가 전부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눈앞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고 있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서류 맨 밑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은 우리 형, 박성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명의를 도용해서 받아낸 거액의 사채대출 계약서와 형이 내 앞으로 몰래 들어둔 사망보험금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수령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박성훈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훈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형만 믿어.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 나를 다독이던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잔인하게 때렸다.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꼭 껴안아주며 울던 형이었다. 지독하게 외롭고 무서웠던 그 시절, 형은 내 유일한 가족이자 신이었고 세상 전부였다. 내가 대학에 갈 때도 첫 직장을 구할 때도 형은 언제나 나를 가장 먼저 챙겼다. 내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내 목숨을 담보로 더러운 돈을 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내가 믿어온 20여 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이라는 얕은 단어로는 이 타는 듯한 감정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소용돌이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삼켰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띠리링 띡,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형이었다. 박성훈이 돌아왔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손을 움직여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들을 서랍 깊숙한 곳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쾅 닫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 머리맡에 주저앉아 얕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아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눌렀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지훈아, 집에 있었네? 왜 불도 안 켜고 컴컴하게 있어? 문이 열리며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다사로운 세상에서 가장 착한 형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아나며 소름 끼치는 오한이 밀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온 형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환해진 불빛 속에서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전에는 그렇게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매미 짖는 기괴한 웃음처럼 보였다. 가식적인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밀려왔다. 형, 좀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어. 불 켜는 걸 깜빡했네.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발 형이 내 목소리의 떨림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형은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친근한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순간적으로 형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늘어졌다가 이내 원래의 다정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 찰나의 변화를 나는 똑똑히 보았다. 우리 지훈이 어디 아파?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형이 퇴근길에 너 좋아하는 초밥 사왔는데 같이 먹을까? 형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다. 평소라면 신나서 형 고맙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을 텐데 지금은 그 초밥이 나를 죽이기 위한 독약처럼 느껴졌다. 저 초밥을 사기 위해 내 명의로 빌린 사채돈을 썼을까 아니면 조만간 받게 될 내 사망보험금을 생각하며 미리 축배를 드는 걸까? 추악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니, 진짜 입맛이 별로 없어서 그래. 형 먼저 먹어. 나 좀 더 자고 싶어. 나는 이 숨막히는 상황을 당장 회피하고 싶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섰다. 어둠 속에서 형의 시선이 내 등 뒤에 따갑게 꽂히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를 관찰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참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형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불 속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오직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만을 들으며 공포에 벌벌 떨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지옥 같은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드디어 형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숨어있는 침대 옆 책상 앞으로 다가가는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다. 아까 서류를 급하게 숨기느라 제대로 닫지 못한 서랍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서랍 틈새로 종이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지는 않았을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스르르.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다. 이불 속에서 내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다. 식은땀이 눈을 찔러 따가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형의 나직한 혼잣말이 내 귀를 찢고 들어왔다. 평소에 다정한 형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다. 어라. 지훈이가 이걸 봤나 보네? 그 한마디와 동시에 내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이 거칠게 확 젖혀졌다. 환한 방 안의 불빛과 함께 침대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형의 입꼬리는 기괴하게 찢어지듯 올라가 있었고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형의 손에는 아까 내가 서랍에 처박아 두었던 내 사망보험금 서류가 들려 있었다. 형의 방에서 찾아낸 그 서류 뭉치를 손에 쥔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부동산 매매 및 명예변경 계약서라는 글자가 내 눈을 파고들었다. 그 아래에는 내 이름인 박지훈 석자와 함께 내가 찍은 기억도 없는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익의 귀속처는 오직 한 사람, 내 형인 박성훈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흘러나오는 신음마저 막을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형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단둘뿐이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형이었다. 지훈아, 형만 믿어.
형이 너를 지켜줄게라며 다정하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턱 막혔다.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한다던 형의 그 고단한 어깨는 전부 연극이었던 걸까? 내가 순진하게 형을 믿고 모든 서류와 인감을 맡기는 동안 형은 뒤에서 나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드러나는 진실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은 이미 대부분 형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심지어 내 명의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탐욕에 눈이 먼 형의 치밀한 손길이 내 삶의 모든 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보같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쳤다. 형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 모든 것을 내어준 내 순진함이 원망스러웠다. 그때 밖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정적을 깨고 울렸다. 띡띡띡띡 삐리릭 내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만 같았다. 형이 돌아왔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이쪽 방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서류를 품에 꼭 안은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침내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형의 방은 언제나 그랬듯 지나칠 정도로 깔끔했어.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 평소에 나였다면 와 우리 형 진짜 결벽증 있나봐 하면서 웃어넘겼을 거야.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거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 믿었던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일인 줄은 정말 몰랐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혈육,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를 세상의 전부처럼 챙겨주던 우리 성훈이 형. 그런 형을 내가 왜 의심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당장 이 방을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내 발은 이미 형의 책상 서랍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형의 통화 내용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 어차피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걔 명의로 해두면 끝나는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 다정하던 목소리로 그런 서늘한 말을 내뱉던 형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어. 서랍을 열자 익숙한 서류 봉투 몇 개가 보였어. 침을 꼴깍 삼키며 맨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짙은 갈색 파일처를 꺼냈어.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꺼내는 데만 몇 초가 걸렸는지 몰라.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마치 내 죄를 꾸짖는 것처럼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눈앞이 흐려졌어. 그 안에는 내 이름과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된 수많은 위임장과 계약서들이 가득했어. 내가 전혀 모르는 거액의 대출 채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지막 남은 유산인 집까지 전부 형의 개인 회사 명의로 넘어가 있었지. 심지어 내 명의로 된 거액의 사망보험금 서류까지 있었어. 말도 안 돼. 이게 왜 여기 있어? 내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서류 맨 밑에 찍힌 형의 인감도장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 가슴을 찔렀어. 형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완벽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거야. 나를 보며 짓던 그 따뜻한 미소들이 전부 다 연극이었다니 배신감에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았는데 형을 향했던 내 오랜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거대하고 더러운 거짓말의 더미가 되어 나를 덮쳐왔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그때였어. 정적을 깨고 거실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렸어. 띠리리릭, 띠리리릭.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형이 이 시간에 돌아올 리가 없는데 발걸음 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벅, 벅, 벅.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 서류를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완전히 굳어버린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지.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어둠 속에서 형의 실루엣이 나타났어. 형은 방불을 켜지 않은 채 문가에 우뚝 서서 서류를 들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 그리고 평소처럼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
지훈아, 내 방에서 불도 안 켜고 뭐하고 있어? 손에 들고 있는 거. 형한테 줄래?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이 위태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손에 쥐어진 형 성훈의 비밀 장부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 표면의 서늘한 촉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장부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진실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그동안 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벌어왔던 돈들의 행방이 모두 형의 개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동생을 위해 꾸준히 일을 자처하는 줄만 알았던 내 착한 형 박성훈. 하지만 장부 속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나를 착취하고 있었다. 지훈아, 형만 믿어. 네가 고생한 만큼 형이 다 보답할게. 언제나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이던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며 깊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숨이 가빠왔다. 순진하게 형을 철석같이 믿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내 심장을 짓누르며 울려 퍼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장부를 제대로 쥐고 있기도 힘들었다. 왜 그랬어, 형? 내가 형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원망 섞인 질문을 아무도 없는 빈방에 나지막이 뱉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적막뿐이었다.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느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퍼졌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느낀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의 탐욕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걸까? 내가 알던 그 다정했던 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였다. 고요하던 집안의 정적을 깨고 거실 쪽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방 안까지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형이 돌아왔다. 평소라면 반갑게 뛰어나가 형을 맞이했겠지만 지금은 온몸에 털이 쭈뼛 서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비밀 장부를 원래 있던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다. 달칵하는 소리가 왜 이리도 크게 들리는지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나는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책상 앞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터벅터벅 방으로 다가오는 형의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걸음처럼 무겁게 고막을 때렸다. 이윽고 내 방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하며 문이 열리고 문틈 사이로 형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형은 평소처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 그 얼굴은 악마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형은 방 안의 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내 책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슬며시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형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속삭였다. 지훈아,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그리고 내 서랍은 왜 열려있니? 형의 시선이 내가 급하게 닫았던 서랍장의 틈새로 향했다. 그 순간 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형이 나를 속였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머릿속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깨져나가는 것 같았고 심장이 가슴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박성훈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니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책상 위에 놓인 형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려갈 때마다 내가 알던 다정한 형의 얼굴 위에 낯설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잔상이 겹쳐 보였다. 지훈아,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언제나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맴돌았다. 그 감미로운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쪼가매는 덫이었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형이 내 명의로 가입해둔 수많은 의심스러운 계약서들과 내 도장이 찍힌 위임장들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한데 섞여 정체 모를 신음으로 터져나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형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형이 돌아오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손에 땀을 쥐며 형의 서재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혔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형의 정교하고 치밀한 필체로 날짜별로 정리된 자금 흐름과 내 이름 옆에 적힌 수많은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훈이의 지분을 완전히 넘겨받는 날 모든 것이 끝난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극심한 오한이 나를 덮쳤다. 형에게 나는 동생이 아니라 그저 이용해 먹고 버릴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 속에서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집안 전체에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띠리리리 띡!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다. 형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왔다. 구두굽이 거실 바닥을 찍는 둔탁한 발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있는 서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손에 쥔 서류와 수첩을 정리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대며 온몸이 굳어버린 그 순간 서재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언제나처럼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고 있는 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훈아,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형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서류 뭉치는 내 세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 손끝이 덜덜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서류 맨 위에는 내 이름인 박지훈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회사의 지분과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위임장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찍은 적도 없는 내 인감 도장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목구멍에서 새소리가 새어나왔다. 머리가 댕하고 울리면서 숨이 가빠졌다. 내가 아는 형 박성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손을 꼭 잡으며 지훈아, 형이 평생 너 지켜줄게. 우리 둘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다정한 형이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밤새 내 고민을 들어주던 유일한 내 편이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서류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날짜들, 내가 형을 전적으로 믿고 서명을 넘겼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형은 처음부터 나를 도우려던 게 아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며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나를 향해 짓던 형의 그 부드러운 미소, 내가 성공해야 형도 기쁘지라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모두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믿었던 유일한 가족이 사실은 나를 파멸로 이끌어온 가장 잔인한 적이었다니. 나는 서류를 손에 꽉 쥔 채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서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찌르는 송곳이 되어 박힐 뿐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때 저 멀리 현관문이 열리는 도어락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띠리릭 띠리릭 띡.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지나 내가 있는 서재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벅. 발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다.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도 방에서 나갈 시간도 없었다. 마침내 서재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은 형이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거기서 뭐해? 내가 서재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형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내 손에 들린 서류로 형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머리가 대책 없이 지끈거리기 시작했어.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너무 무거워서 마치 거대한 바위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 내 눈앞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 이름 박성훈,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수많은 금액들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조건들까지.
이게 정말 내가 평생을 우러러보고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형이 한 짓이 맞을까? 내 온 세상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말이야. 방 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어. 창밖으로 흘러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서류 위에 얼룩진 내 눈물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쿵쾅거려서 귓가를 째줄 듯이 울려댔어. 손끝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도 소름 끼치게 크게 들리더라. 형은 항상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줬었어. 지훈아, 힘들지? 형이 있잖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다정했던 목소리, 나를 안심시키던 눈빛, 내 어깨를 토닥여주던 커다란 손길이 전부 이 끔찍한 연극의 일부였다니.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통째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형의 치밀함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형을 믿는 동안 내 명의로 진행된 수많은 대출과 계약들, 그리고 형의 개인 계좌로 교묘하게 흘러들어간 엄청난 액수의 돈들까지 전부 적혀 있더라고. 형은 단 한순간도 나를 동생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저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아주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생각했던 거겠지. 왜 그랬어, 형? 도대체 나한테 왜? 물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을 턱턱 막아섰어.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뾰족하게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 배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졌어. 바로 그때였어. 정적을 깨고 아래층에서 현관도어락 작동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 띠띠띠띠 삐리릭.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 형이었어. 이 시간에 이 집의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올 사람은 형밖에 없으니까. 묵직한 발소리가 서서히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 쿵쿵쿵. 평소에는 그렇게 반갑고 든든했던 형의 발소리가 지금은 나를 목 졸라 죽이러 오는 살인마의 발걸음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오더라. 숨이 완전히 멎을 것만 같았어. 이 서류를 지금 어디에 숨겨야 하지? 아니,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어. 발소리가 드디어 내 방 문 앞에서 딱 멈췄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문고리가 돌아갔지.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형의 실루엣이 드러났어. 형은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았어.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어줄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형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착한 형의 것이 아니었어. 한없이 차갑고 소름 끼치도록 침착한 눈빛이었지. 형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에 머물렀어. 그리고 형이 아주 나직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지훈아,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리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야? 형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당황함도 없었어. 오히려 어둠 속에서 형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호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게 보였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잔인한 진실이 내 눈앞에 드러났다. 형이 나를 위해 차려주었다던 그 따뜻한 밥상, 힘들 때마다 어깨를 다독이며 건넸던 위로의 말들, 그리고 내 명의로 몰래 가입되어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까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형의 잔혹한 시나리오였다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통째로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입술 사이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피부치가 사실은 내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형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서늘한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았다. 서류에는 내 필적을 교묘하게 흉내낸 서명과 함께 내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모든 수령인이 박성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당장이라도 형의 덜미를 잡고 왜 그랬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기계음이 들렸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 그 경쾌한 소리가 지금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내 심장을 무겁게 압박해왔다. 지훈아, 형 왔다.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불도 안 켜고 뭐해? 문이 열리며 형의 다정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도감을 주었을 그 목소리가 이제는 온몸의 털을 고추서게 만드는 소름 끼치는 소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서류를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방에서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형의 실루엣이 보였다. 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치킨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울컥 치밀어 올랐다. 형, 일찍 왔네.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심하게 떨렸다. 형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오다가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까딱이며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것 같았다. 형은 치킨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지훈아? 형이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짚으려 했다. 그 다정한 손길이 뱀의 피부처럼 차갑고 징그럽게 느껴져 나는 나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형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하고 정적을 깨는 마찰음이 거실에 크게 울렸다. 형의 손이 공중에 멈췄고 형의 미소가 아주 느리게 굳어갔다. 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늘 보던 착한 형의 얼굴 뒤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섬뜩한 표정이 언뜻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다정한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서류를 꽉 쥔 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대는 것을 느끼며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는 숨길 수도 돌이킬 수도 없었다. 진실을 마주한 나와 가면이 벗겨지기 직전의 형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흐르며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서류들, 이게 다 뭐야? 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형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순간 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형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해 기괴할 정도로 차분하게 생긋 웃어 보였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등등 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형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결국 알아버렸네, 내 동생. 그 순간 형이 바지 주머니로 손을 천천히 가져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희미한 거실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나는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 손을 바라보았고 형은 한 걸음 더 내게로 다가오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럼 이제 어쩌지?